자, 먼저 고전소설.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볼 때 요 작품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쉬운 작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소설이 있을 때 우리가 줄거리가 있는지 먼저 보거든요. 줄거리가 없네요. 그럼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보기를 먼저 갑니다. 만약에 이게 전혀 모르는 작품이었더라도 보기를 먼저 보고 와야 되고, 우리 문학을 채인호가 푸는 방식은 문학은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서 선택지를 보자. 그러면 보기에서의 선택지, 그것도 조건부까지를 보면 이 내가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어도 이 소설이어도 핵심을 나는 추론할 수 있다. 그럼 이 핵심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문을 해석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핵심이 X였다. X라는 범위 안에서 지문을 읽고 또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X라는 범주 안에서만 이 문제를 푼다. 그럼 문학이 쉬운 건 이렇게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원래 소설이면 현대소설은 줄거리가 있거든요. 줄거리까지 주어졌을 때 소설에서는 이 줄거리 보기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누구랑 누가 왜 싸우는 거니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유명한 그냥 요 부분이죠. 바로 우리 별주부하고 호랑이, 위기에 있던 별주부가 호랑이를 지혜롭게 퇴치하는 모습, 요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누가 왜 싸우는 거니? 당연히 호랑이가 별주부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별주부가 꾀를 내서 호랑이가 도망가는 구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능날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EBS를 공부하지 않아도 했더라도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에 벗어나서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기. 순간은 우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발전한 작품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는 보기를 보는 이유는 인물의 관계 핵심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의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죠. 뭔지 상관없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할 때 소설이나 이 시간문학을 볼 때 이게 표현 방식, 서술 방식에 관한 건 별로 안 중요하다, 의미가 없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다. 그 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건 우화인데 동물들의 이야기인데 이건 청중,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현실, 이거를 중첩 같이 막 섞었다, 안 중요해요.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지. 이로써 이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정적인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 그러면 이걸 꼭 내용서에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선택지에서는 꼭 이걸 활용해야 돼요. 부정적 면모를 가진 한 명의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다양한 인간들. 요 인간들을 대해서 비판하려고 이런 방식을 썼다. 이 현실감을 부여해서 우화인데 요 청중의 현실, 우화는 가짜인데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한다, 부각한다, 이렇게 되고,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사항을 가능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 요거를 섞는 이유가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요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이제 동물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냥개랑 토끼. 근데 토끼가 사냥개를 평가한대요. 여기까지가 조건부란 말이고 틀릴 수가 없어. 지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토끼가 사냥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현실 이야기를 우화로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사냥개가 사람들한테 길들여진 건 맞잖아요. 그걸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이끌었는 인간에 대한 비판. 그러면 이 사냥개를 강자에게 환심을 산 사람으로 비유한 거죠. 이때 강자는 인간이고
한심을 사서 이익을 얻는 거는 사냥개인데 요 사냥개의 인간들 중에 강자에 빌붙는 사람들을 빗대서 비판한다는 거죠. 요거. 오케이. 그럼 맞겠네요. 사냥개가 사람들에게 길들여졌으니까 사람들은 강자고 길들여서 거기 빌붙어 사는 애가 사냥개고 이렇게.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동의보감 떠올렸단 말이야. 그럼 동의보감은 이건 자라는 우하고 동의보감이라는 건 이 정도는 안다는 전제야. 의서잖아요. 의서. 현실이죠. 떠올린 데서. 나오네요.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이제 조건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의 비판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왜? 명약, 그럼 동의보감, 그럼 이 말은 동의보감을 토대로 본다면 이런 게 명약이야 라고 동의보감을 토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명약을 동의보감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지식을 내세워서 뭔가 숨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야, 동의보감에 이러이러한 약이 좋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숨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명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거는 지식을 맞거든요. 근데 자기가 명약을 좋아한다는 걸 숨긴다. 위선적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살짝 그런데 모순적으로 보여져요. 이게 여기까지 보면 현실의 의서를 가져온 건 맞는데 의서를 특히 말하면 동의보감을 왜 가져왔을까? 그러면 앞에 조건부만 보고 이건 알 수가 없어. 진짜 숨겼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좀 물음표 한단 말이죠.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그럼 포수와 호랑이인데 호랑이와 포수 중에서 포수가 총을 쏘면 호랑이는 잡겠죠.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 그럼 현실의 인간은 포수죠.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 호랑이겠죠. 그럼 인물들이니까 호랑이와 다른 또 다른 동물들이 있겠죠. 위계 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그러면 여기 우화 속 인물의 위계 질서라면 상식적으로 이때 권력자라는 건 호랑이란 말이죠. 호랑이. 근데 이 권력자가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은 포수가 가진 힘에 얘가 두려움을 느끼겠죠. 총으로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이 동물 속에서, 우화 속 동물 속에서는 최고의 강자란 말이죠. 위계질서상 최위잖아요. 근데 포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여준다면 위신을 잃는 게 되는 거죠. 자,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여기까지 모르겠네요. 선영이라는 단어 좀 알기 어려운. 선영이라는 건 죽은 우리 선조들 이야기하면 돼요. 선조들 영혼이기 때문에.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그러면 호랑이가 우화 속 인물이잖아요. 인물이 내세운 구실. 이 말이 조건부까지 맞다면 호랑이가 선영이라는 구실을 내세웠어요. 자선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 이건 알 수가 없네요. 이 선영을 얘기했으니까 자선의 도리를 말한다고 치면 요거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함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요거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2번, 4번은 알 수가 없어. 5번 호랑이가 해남 땅 알죠? 압록강. 해남은 우리나라 저 제일 밑에 땅에 있는데 땅끝 마을인데 압록강은 저 위란 말이에요. 까지 호랑이가 뛸대요. 현실에서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그러면 실제로 해남과 압록강은 현실 지명이에요. 이거를 우화 속 공간으로 가져왔나 보죠. 호랑이 공간으로.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호랑이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되게 표현한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2번하고 4번이 정답의 후보라서 이걸 가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빠르게 이거는 그 부분만, 동의보감이 나온 부분만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별주, 요즘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다 읽을 필요 없단 말이죠. 너무 길어요.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이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선 한번 써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하고 목을 길게 놓으며 내 이놈은 호랑이야 나 먹고 간다. 됐어. 그러면 이때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야 별주가 보기에 이놈은 호랑이가 얼마나 동의보감을 열심히 읽었으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모든 약들은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보면은 호랑이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왕배탕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만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두꺼비라고 하니까 숯에서 술에 타 먹으면 술에 타 먹으면 만병해충 명약이라. 그러니까 두꺼비, 자라 다 약이 된다라는 걸 알 정도라면 야 이놈이 동의보감을 엄청 읽었구나 이런 별주부의 생각이지. 별주부 자신 자체가 자기의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감추려고 위선하는 게 전혀 상관없죠. 답은 그냥 2번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그냥 끝났겠죠.